여러분은 책을 읽을 때 밑줄을 치면서 읽으시나요? 밑줄 치면 책을 읽을 때 어떤 필기구를 주로 사용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밑줄 치면서 읽을 때 주로 형광펜을 사용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이제 밑줄 칠 때 형광펜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형광펜이 없으면은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방에 이제 항상 이제 형광펜을 넣어서 가지고 다니고 회사 집에 항상 형광펜이 이제 항상 여러 개를 이제 갖다 놓고 비치해 두고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독서 생활을 하면서 형광펜을 이제 고르는데 되게 까다로운 이제 어떤 기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온 형광펜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가장 오랫동안 사용해온 그 형광펜은 요 바로 지브라사의 이제 옵텍스 케어라는 거예요. 예. 이 형광펜은 되게 나온 지 오래됐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1980년도에도 이 형광펜이 있었어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이때. 그래서 이 형광펜이 처음 나왔을 때 정말 혁신이었는데요. 왜 혁신이었냐면은 이게 앞쪽에 촉이 있고 또 뒤를 열면은 가느다란 촉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책에 밑줄을 그을 때 이렇게 글자를 다 덮게 칠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문장의 밑에만 이렇게 밑줄을 칠 수도 있어가지고 이 형광펜이 그때 정말 완전히 이제 혁신이었죠. 예. 그래서 이 형광펜을 제가 꽤 오랫동안 사용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책을 읽을 때 밑줄 친 거에 한 7, 80%는 다 이 지브라사의 이제 옵텍스 케어 이 형광펜을 이제 사용했죠. 예. 근데 이 형광펜의 단점은 이 뚜껑을 꽂았을 때 이게 쉽게 잘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버스라든지 지하철 같은 데서 이걸 치다가 뚜껑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뭐 굴러가 가지고 찾으러 가느라고 되게 고생했던 기억이 여러 번 있는데요. 그게 이 형광펜의 유일한 단점인데 그걸 제외하면은 이 형광펜이 정말 색깔도 괜찮고 잘 칠해지고 투웨이 양쪽으로 쓸 수 있는 이 투웨이 방식이어가지고 정말 좋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참 오랫동안 사용했고요. 이 옵텍스 케어 이후에 제가 사용했던 게 같은 지브라사에서 나온 이 저스트 핏이라는 형광펜이에요. 이 형광펜도 마찬가지로 옵텍스 케어랑 마찬가지로 양쪽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껍게 쓸 수 있고 가늘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옵텍스 케어랑 무슨 차이냐? 이 형광펜은 특징이 이 앞에 촉이 휘어져요. 앞에 촉이 휘어져가지고 앞에 촉이 휘어지기 때문에 그을 때 이렇게 촉이 이게 휘어지면서 이거 오래 쓴 거네요. 촉이 휘어지면서 완전히 이제 이 형광펜의 팁이 촉이 이 종이에 딱 밀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저스트 핏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통 형광펜을 쓸 때 되게 좀 안 좋은 게 그렇게 휘어지는 상태에서 그을 때 약간 줄을 벗어나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삑사리가 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이 저스트 핏 같은 경우는 이 팁이 휘어지면서 이 책이 곡면에 쫙 밀착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정말 이것도 처음 써봤을 때 야 이런 형광펜이 있다니 하면서 제가 상당히 이제 오래 사용을 했고요. 예. 이 형광펜을 사용하다가 저스트 핏을 상당히 오래 사용했고요. 그러다가 제가 만난 형광펜이 이 샤피입니다. 샤피. 예. 샤피 하이라이터인데 이 형광펜의 특징은 색상에 있어요. 색상에. 예. 이게 바로 이제 샤피의 형광펜 색깔인데요. 여기 보면은 기존의 지브라사의 형광펜 같은 경우는 이런 색깔이에요. 이런 색깔. 예. 보통 일반적인 형광펜 색깔이 이 색깔이죠. 예.
그런데 이 샤피는 여기 보시다시피 아주 진한 노란 색깔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다른 형광펜보다 훨씬 이제 글자가 눈에 잘 띄고, 그 검은색에 이제 보색이 노란색이잖아요. 일단 책에 있는 이 문장들은 검은색으로 쓰여 있으니까 이 진한 노란색일 때 가장 이제 강조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샤피를 만난 후부터 샤피를 이제 오랫동안 썼죠. 예. 지금도 이제 자주 애용하는, 좋아하는 이제 형광펜이고요. 이 샤피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촉이 이제 두께가, 그러니까 폭이 넓어요. 그래서 그으면은 이렇게 글자를 다 덮죠. 예.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렇게 가느다란 이제 버전도 나왔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조금 가늡니다. 네. 그리고 이 가느다란 버전 같은 경우는 약간 촉이 약간은 좀 휘어져요. 그래서 그 앞에 버전보다, 이거보다 좀 더 이제 부드럽게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샤피에도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볼펜으로 쓴 다음에 형광펜을 위에서 싹 칠하면은, 그러니까 이 글자들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칠하면은 이게 번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특히 만년필 같이 수성펜을 이제 위에다가 형광펜을 칠하면은 이렇게 번지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좀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이렇게 쓰다가 딱 칠했는데 번지면은 그게 되게 좀 이제 노트에 안 좋게 보이니까.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해결한 그런 형광펜이 나왔어요. 그게 또 지브라사의 저스트 핏 모지니 라인이라는 겁니다. 예. 이 모지니 라인이라는 이 형광펜은 이름 자체가, 여기 보면 이제 니지무가 이제 잉크 따위가 이제 번지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번지지 않는 형광펜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이 형광펜 이름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형광펜은 그 볼펜이라든지 만년필 같은 그런 거 위에다 칠했을 때 번지지가 않아요. 예. 여기 보는 것처럼. 예. 그리고 저스트픽과 마찬가지로 이제 앞에 촉이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형광펜의 어떤 모든 단점을 이제 해결한 그런 이제 형광펜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이제 이 샤피 형광펜하고 이 모지니 라인 형광펜을 가장 즐겨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형광펜을 이제 항상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쓰는 형광펜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로 이렇게 사서 쓰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어떤 책의 밑줄을 그을 때 꼭 형광펜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제가 또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무지, 이제 무인양품의 이건 사인펜이에요. 예, 사인펜인데 이 사인펜이 색깔이 이게 샤피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문장에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은 그냥 샤피보다도 약간 진해요. 이렇게 예, 형광펜을 쓰는 것처럼 되게 밑줄 칠 때 되게 좋아요. 예. 그리고 이 무지 사인펜 같은 경우는 또 뒤에가 열려요. 그래서 가느다랗게 해서 글씨 이렇게 약하게 쓸 수도 있고, 뭐 글쓰도 쓸 수 있고요. 예. 그래서 형광펜 쓰기 약간 뭐 지겨울 때라든지, 뭐 이제 밑줄만 칠 때, 그럴 때는 이제 요 무지 사인펜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밑줄 칠 때 가끔 이제 사용하는 도구가 이 이제 쿠라타케의 이제 그 브러쉬인데요. 얘는 이제 이름이 윙크 오브 스텔라 브러쉬예요. 이거는 앞에 촉이 이제 붓펜처럼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브러쉬인데, 얘는 특징이 보면은 앞에 붓이기 때문에 칠할 때 되게 또 재밌어요. 그리고 얘가 이 잉크에 약간 반짝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밑줄을 치면은, 지금 화면에는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 글자가 이제 반짝반짝 거리게 돼요. 그래서 뭐 시라든지 아니면 소설 같은 데다가
에세이 같은 데다가 내가 좋아하는 문장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치면은 그 문장이 이제 반짝반짝거리게 되는 거죠.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평상시 사용하는 거 아닌데 가끔 이제 밑줄 치는 어떤 재미를 느끼고 싶을 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이제 펜이고요. 그리고 이제 형광펜을 밑줄 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 액체 형광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이를 이제 젖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고체 형광펜이라든지 색연필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색연필은 이 펜텔의 지금 이제 멀티 8이라는 건데요. 얘는 그 색연필을 여러 가지 색깔을 이제 골라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쫙 돌려가면서 이렇게 노란색 형광펜으로 색연필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색깔로 쓰고 싶다면은 이렇게 넣고 다시 파란 색깔로 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여기다가 이제 메모를 할 수도 있죠. 예. 네, 이런 식으로 해서 8가지 색연필을 이제 골라가며 쓸 수 있는 이 펜텔의 멀티 8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메모 독서 할 때, 밑줄 칠 때 가끔씩 이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읽을 때만 형광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독서 노트를 이렇게 썼을 때 독서 노트 이제 썼던 문장에서 더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시 이제 형광펜으로 색칠을 하거든요. 예. 여기 보면 지금 샤피로 칠했을 때 약간 번진 게 보이시죠? 예.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약간 책을 읽을 때 밑줄 치거나 독서노트에 썼던 거에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형광펜을 많이 쓰기 때문에 형광펜을 참 이제 좋아합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형광펜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이제 가장 오랫동안 사용했던 지브라 옵텍스케어,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옵텍스케어의 단점을 이제 보완한 이제 형광펜 이제 촉이 휘어지면서 책에 딱 밀착해서 칠할 수 있는 저스트 핏, 그리고 진한 노란색의 색상이 너무 이제 매력적인 샤피 형광펜, 근데 샤피 형광펜의 유일한 단점이 이제 글자 위에 썼을 때 글자가 번지는 경우가 이제 종종 생긴다는 건데요. 그 단점을 이제 개선한 지브라사의 모지니 라인, 글자 위에 써도 이제 번지지 않는 형광펜, 그리고 가끔 이제 어떤 붓펜의 어떤 칠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고 글자 위에 칠했을 때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어떤 이제 묘미가 있는 쿠레타케의 브러쉬, 윙크 오브 스텔라 브러쉬, 그리고 이제 색연필로 이제 밑줄 치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펜텔의 멀티 8, 8가지 색상의 색연필로 밑줄을 치면 사용할 수 있는 펜텔사의 멀티 8, 이렇게 7가지를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이제 평상시에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샤피 형광펜 진노랑 색깔하고 모지니 라인 요 2가지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 2가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이제 한 박스씩 이제 사다 놓고 이제 쓰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꺼번에 많이 사다 놓고 쟁여 놓고 이제 쓰고 있습니다. 메모 독서 할 때, 밑줄 칠 때, 쓸 수 있는 필기구는 다양해요. 그래서 형광펜뿐만 아니라, 연필로 쳐도 되고, 볼펜으로 쳐도 되고, 색연필로 쳐도 되고, 고체 형광펜을 쳐도 되고, 다양한 필기구를 쓸 수 있는데요. 형광펜을 이제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런 형광펜들을 하고, 이런 이제, 쿠레타케의 이제 브러쉬랑,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펜텔의 색연필, 이런 것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메모 독서의 어떤 즐거움을 한층 더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메모 독서의 동반자 형광펜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에는 또
메모 독서할 때 좋은 다른 그 문구류 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